태열이라고는 하지만 농이나 이런 게 잡혔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토피 생기는 거 아니야? 태열과 아토피 자체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전까지는 보통 태열로만 보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되면 이제 아토피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기는 부위의 차이가 있는데 팔, 다리에서 특히 펴지는 부위까지 생겼으면 그때는 아토피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후산 여산병원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방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저의 친구이자 제가 학생 때부터 너무 친했던 우리 형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좀 떨리긴 하는데 멀리서 온 만큼 열심히 큰 도움 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내 눈도 좀 쳐다봐주고, 원래 학생 때부터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봤기 때문에 아직도 제 눈을 잘 못 쳐다보는 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호산 여성병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산모님을 비롯한 여러 환자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의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생아 태열이었어요. 네. 신생아 태열이 물론 소아과에서도 보고 있지만 이게 혹시 다른 아토피나 습진 이런 만성 질환으로 또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환자를 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소아과도 많이 가시겠지만 피부적인 문제로 나이에 상관없이 소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피부과를 오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겪는 피부 증상은 좀 전에 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열, 일단 피부에 붉어지고 각질이 끼고 이렇기 때문에 피부에 큰 이상이 생긴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다만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많은 유해인자들 아니면 자극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적응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아토피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6개월 전까지는 소아를 아토피로 진단하지 않아요. 태열은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는 그 후에 판단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얼굴, 목, 귀 뒤, 삭고랑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긴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방승현 같은 유해인자 이런 걸 이제 접촉하게 되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특별히 치료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로 이어지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연관성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토피의 원인과 태열의 원인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만 오래 놔뒀을 경우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농이 차면서 이제 감염 증상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조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유해인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유해인자라는 게 이게 엄마나 아빠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애기 옷이나 아니면 이불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렇죠. 씻기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제품이 잘못됐는지 이런 걸 막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게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걸 막을 수 없지만, 그런 증상이 생긴 이후에 좀 더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씻을 때 미온수 25도씨 정도의 미온수에서 씻겨주시는 게 중요하고, 면으로 된 재질의 이제 옷이나 수건 등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물기를 이렇게 빡빡 닦아내지 말고 찍듯이 물기를 털어낸 후에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분이 지나가면 이 몸에서 수분이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도 잘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건조함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습제도 솔직히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을 텐데 혹시 아무거나 써도 되죠? 사실 이제 보습제뿐만 아니라 화장품들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다 네임값이에요. 성분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맞는 거. 보습제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순한 거 써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습제가 엄청 많은데 녹진하고 꾸덕꾸덕한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건 되게 오일리하면서 물 같은 그런 성분들인데, 그런 것도 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연고, 로션, 크림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연고는 수분 함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크림은 수분 함량이 50% 이상, 로션은 70%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점점 연고, 로션, 크림으로 갈수록 그 수분 함량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연고는 밀폐 기능이 있기 때문에 흡수력이 더 좋아요, 발랐을 때. 근데 이제 로션이나 크림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발랐을 때 이제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긴 하시는데 흡수력은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그 셋 중에 뭘 썼을 때 어떤 효과에는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환자가 어떤 걸 선호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전문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우더, 우리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많이 쓰시죠? 이거 써도 되나? 아까 태열의 원인 중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아카인자를 다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애기들 사실 침 많이 흘리잖아요. 네. 침. 학생들이 침 많이 흘려. 잘 때 올린 거고. 네. 침도 되게 악화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 자기의 침이지만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자극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태열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고 뭐 이따 땀띠 얘기도 나오겠지만 파우더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사실 파우더는 기름샘, 땀샘 막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그래서 사실 애기들한테 쓰는 건 크게 권장하지 않고 또한 가루가 날리면서 흡입되면 오히려 알러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한 사용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런 뭐 수딩젤, 뭐 알로에젤 이런 것도 발라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사실 그런 수딩젤, 알로에젤은 되게 순한 거예요. 그렇지만 소아들은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으로 바르되 순한 보습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순한 보습제를 네. 욕심 같아서는 네.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르고 또 바르고 막 두세 겹 바를 수도 있는데 뭐 일정한 간격이나 몇 시간마다 발라라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사실 그게 증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시간이나 횟수를 정확히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피부염이 있는 보습제 같은 걸 발라줄 때 일주일에 50ml 정도를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50ml. 그러면 엄청 많은 거예요, 양이. 그래서 한 번 바를 때 뭐 두 겹, 세 겹 바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발라준다는 수시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태열이라고는 하지만 농이나 이런 게 잡혔을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염증, 상처 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태열 자체는 크게 막 가렵거나 이러진 않고요. 근데 감염이 돼버리면 나타나는 보통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그 부위에 온도가 올라가요. 그게 전신 감염이 되면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 부위가 좀 뜨끈뜨끈하다거나 붉어지고 약간 붓는 증상. 뭐 진물이야 이제 눈으로 보면 아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요건 좀 감염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토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 아토피 있는데 애기 아토피 그 증상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원인이나 혹은 하나의 증상 같은 걸 딱 비교로 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태열과 아토피 자체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전까지는 보통 태열로만 보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되면 이제 아토피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기는 부위의 차이가 있는데 얼굴이나 귀 이런 데는 공통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팔, 다리에서 특히 펴지는 부위까지 생겼으면 그때는 아토피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2세 전까지는 아토피가 펴지는 부위에 생기거든요. 또 하나는 간지러움의 차이. 태열은 보통 간지러움을 띠지 않고 자연적으로 좋아지는데 아토피는 이 접히는 부위, 갇혀있는 부위 이런 데에 간지러움을 좀 많이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 6개월 이상 되고 간지러움도 느끼고 팔꿈치나 무릎 이런 데 생겼다? 그러면 이거 아토피인가? 한번 가서 검사해 보시고 진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열을 놔둔다고 해서 아토피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연관성은 이제 크지 않다라고 지금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딱 봤는데 일반 태열 빨간 거 발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종도 있고 또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요. 그러면 이때는 소아과를 먼저 데려갈 것 같긴 한데 피부과 쪽에서 뭐 진료를 해야 된다. 저는 소아과 가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아이들 약 쓰는 용량이나 용법 등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물론 피부과 오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릴 거고 우선적으로는 소아과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산부인과잖아요. 네. 결국 아기가 뭔가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항상 말하는 게 엄마 탓을 네.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나쁜 아빠는 네, 없겠죠. 네, 네. 엄마의 입장으로서 내가 너무 더위를 많이 탔나? 네. 혹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얘가 계속 피부에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태열은 엄마 탓이다?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원인은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 많은 원인 중에 이 사람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겼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음식에 의해서 생겼을 수가 있고 다만 그런 태열 증상이 있는 아기한테는 모유 수유가 좀 더 좋다. 왜냐하면 엄마 모유에는 그 항체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좀 더 피부 장벽을 빨리 회복시키고 피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알려져 있고 엄마의 탓은 아니다. 모유 수유 중요하지만 특히 네. 초유의 항체가 그쵸, 가장 많이 초유. 들어있으니까 초유는 꼭 먹이시고 단유를 결정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